부산의 모든 이슈를 연구합니다. 부산연구소, 저는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가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갰다가 또 더웠다가 그야말로 변덕이 심한 여름 날씨입니다.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변덕이 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사 이슈가 이처럼 변덕이 심합니다.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사 이슈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은 또 아무래도 그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하신데 그 피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육체적으로는 전혀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육체적으로 그런 피로 관리는 충분히 되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대통령도 저렇게 헤매고 계시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또 자중질환 때문에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정신적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정신적 피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피로해야 하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결국 또 이제 차 교수님은 이제 시작만 하면 아니요, 전혀 그런 정부에 대한 또 이렇게 아니요, 그런 아니죠. 게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옐로우 카드를 하나 주시죠. 옐로우 카드. 자, 그리고 우리 조 교수님은 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피로를 물으시기 전에 네. 제 얼굴 보면 아실 거고 마이. 회복제 하나 좀 놓아주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소장님이 뭘 그런 걸 주시면서 뭘 그러니까 피로에 관해서 피로하네. 말씀하시든지, 이런 아니 직원들을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피로해. 뭐 부리듯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PD님 회복제 주세요.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진짜 짜증 나죠 요즘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치 이슈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더 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감시와 우리가 또 지켜보는 그 눈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역시 부산연구소에서 다뤄볼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각또각 걷다가 자, 역시 중앙 정치 이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산연구소인데 왜 이렇게 중앙 이슈만 가지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워낙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 나비 효과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여기는 이미 폭풍이 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저희들이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는데,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30%가 딱 떨어졌을 때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32% 정도에서 횡보를 좀 했거든요. 그럼 이제 바닥 다졌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2주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굉장히 좀 놀라는 느낌이 있는데, 두 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저도 이유. 정말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MBS 조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4개 여론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거에서 꽤 정확도가 있어서 거기는 약간 한 주 정도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떨어지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달이 채 안 되는 이 기간에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해는 가요. 그때도 20%대로 떨어졌는데, 그때는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이벤트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는 좀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의문표, 이게 지금 던져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좀 앞으로 4년 한 8개월 남은 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되고, 그다음에 또 변희재 씨가 또 예측하는 게 10%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그 예측이 맞을까 봐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이명박 대통령의 최하 지지율이 17%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설마 그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매우 못하고 있다가 50%가 넘어요. 좀 좋게 포장을 해주면 네.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고 나름의 기대가 높았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네. 물론 이제 기대를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대가 높았던 분들의 지지가 훅 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고물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 특히 서민들의 삶이 걱정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전 세계 뭐 10위권 아니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다가는 나라의 건강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될. 저는 그런-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근데 갤럽 조사가 20% 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KSOI라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이번에 28.9%로 맞아요. 그게 긍정평가가 비슷해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더 놀랐던 게, 부정평가의 딱 내용 구성을 보면 그 KSOI 조사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가 거의 60%가 매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좀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못한다고, 매우 못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대체로 못한다. 네.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한데, 그런 경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 지금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수층까지도 포함된 그런 반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울산 경남 불경이 6%가 빠졌고요. 와. 그다음에 TK가 5%가 빠졌고, 사실은 거의 굉장히 많이 빠진 많이 거죠.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빠진 거죠. 짧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에서 득표한 것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낮아요. 그럼요. 맞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지자들이 철회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도 말씀하신 대로 큰 펀치가 아니라 잔 펀치를 많이 맞아서 쓰러져 가지고 오히려 일어나는데 더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이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이유들이. 근데 보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되게 큰 것, 예. 부동산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20-30%꽉 장악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2%, 1% 이런 자잘한 것들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사유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의 국정평가에 대한 그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큰 게 물론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외 나머지들이 8%대 정도로, 6%대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저는 붙은 결과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사실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예 그걸 심각하게 접수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 큰일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인데. 이제, 처음에 출범을 할 때 대통령은 아마 정치를 잘 모를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을 밑에 보좌진을 둬 가지고 정치를 잘 하기를 바란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좌진이 예스맨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근데 얻었죠. 본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충성하는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걱정을 하는 거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럼 본인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가?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많이. 저는 이제 조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과연 그 몇몇의 비서진 바꾸고 하는 그런 인적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보좌하는 사람들의 능력 부족의 문제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이너서클이 있어서 그 이너서클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게 드러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 경향을 이끌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는 부분- 만약에 그런 이너서클이 존재해서 존재한다면은, 그 이너서클을 손보지 않으면은 대통령 비서실, 겉으로 드러나는 대통령 비서실을 아무리 저는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